손흥민 선수 레알 이적설이 나긴 났어요. 예. 네, 슈포르트 1? 1? 이거 아인츠. 뭐라고 읽어요? 슈포르트 아인츠. 예, 예, 독일 독일어. 방송사. 예, 예. 슈포르트 아인츠의 뭐 이 매체에 있는 크리스토퍼 미첼이라는 기자가 쓴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받아 쓰면서 예. 원래 해외 이적설이 그렇듯이 막 부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손흥민이 미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쵸. 그다음에 다음 스텝. 안첼로티가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면서 갈 수도 이 정도로 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이 다른 매체가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다른 매체는 뭐 리버풀이 벌벌 떨고 파리 생제르맹이 전전긍긍 이런 식으로 그 점점- 파리 생제르맹 구단 이름도 있었어요. 어떻게 언급된 거냐면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됐다. 예. 예. 그 빅클럽에서 뛸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점점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네. 뭐 손흥민이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고 최근 발롱도르에서 예. 거의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점수였다. 왜냐면 그 밑은 거의 점수가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11위를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이름만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받아쓰고 볼만한 선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그래서 스타가 됐죠. 예. 뭐 엄청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한국인이 예. 스페인 팀으로 간다 만다를 얘기를 예. 독일 매체가 했는데 예. 이게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거 완전 자체가 제로입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거가 뭐랄까 예전이었으면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왜죠? 있거든요. 독일의 에이전트가 티스프리마이스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에이전시도 바뀌었거든요. 네네. 영국 에이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너무나도 없는 거에 가깝다. 차라리 바이언이 노린다라고 보도가 독일 언론에서 나왔으면은 그렇지. 그럴 법해요. 그것도 예, 그럴 그럴 법해요. 법한데- 마네가 별로이기 때문에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소스의 신빙성 자체가 높지는 않다. 그가 만약에 바이언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경쟁이더라 이렇게 아, 보도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것조차 모르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소스의 그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슈퍼트 아인츠가 그렇게 신용도가 높은 그건 매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은 맞아요. 네네. 맞는데 이를테면 뭐 ESPN, FC 그런 이런 거죠.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근데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의 스카이라던가 ESPN? 이런 예. 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스카이도 안 예. 높아요 독일. 그래도 네. 뭐 독일 그냥- 스카이는 굉장히 떨어져요. 아 그래요? 굉장히 떨어져요. 오. 차라리 빌트지 독점이나 아니면 키커 뭐 이런 데가 맞는 거지. 음. 그리고 각각 지역지들이 더 맞지. 아 무슨 짜이퉁 들어가는 데들? 예. 네네. 그 스카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독일 그래요? 스카이는. 독일 스카이는 보지 마세요. 아 그냥 예. 뭐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정도로만 보지 뭐 그게 믿을 건 왜냐면 아니다. 결국은 영국 쪽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도리어 좀 그래요. 지금 별로. 영국에서 넘어온 거는 아니요, 제 못 말은 믿는다라는 그게 아리아인 아니고 중심주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통한 기자들은 네. 도리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아, 거죠. 오케이, 원래 오케이. 자리 잡고 있는.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전통이 예. 여기 있는 거고 예. 저거는 넘어온 애들이다. 예, 약간 좀 그렇다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스페인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기사의 신빙성을 떠나서 상황 자체는 저번 여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고 말이 안 되고 사실 저도 이제 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원했던 적은 없다. 그 근데 노뉴 쿼터가 예, 애초에 없다 일단 이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했는데 이제 노니오 쿼터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비니시우스가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비니시우스 1년 뒤에 합류한 밀리탄과 호드리고도 다음 시즌에는 뭐 아마 해결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손흥민 선수 이정화 두고 본다면 이미 비니시우스가 노니오 쿼터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한 자리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음 시즌이 되면 그 선수들이 다 브로제 3명이 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노니우 쿼터가 3명이나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남아 도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노니우 때문에 안 돼. 이건 끝났다. 이 상황은 끝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4-3-3을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전은 사실 벤제마,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호드리구라고 봐야 되겠죠. 뭐 발베르데 올렸지만 발베르데. 주 포지션을 봤을 때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 미드필드 라인도 발베르데가 내려가겠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모드리치나 뭐가. 크로스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제 늙었으니까. 나이가 있고 특히 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라고 하고 있어서 발베르데를 아예 주전 오른쪽 윙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새 공격수 중에 안 쓰는 후보가 있잖아요. 마리아노 디아스, 아센시오, 아자르 이 세 명인데 아시다시피 아센시오는 내년 여름 무조건 나갑니다. 뭐 계약 기간이 끝나요. 마리아노 디아스도 내년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아자르가 남긴 했는데 아자르는 2024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레알이 지금 그 돈을 회수를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얼마라도 회수를 하려면. 그래서 세 명이 다 나가요. 공격수 3명이 나가면 백업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런데 혼란하고 은바페를 노리지만 이 선수는 빨리 와야 2024년이고
뭐 2025년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23, 24 시즌 한 시즌을 위한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챔스를 못 나가고 뭐 콘테도 떠나고 팀이 아사리판이 난다. 그런 상태가 나면 이 손흥민 선수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토트넘이랑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2023년 여름이 되면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아요. 그럼 토트넘 입장에서는 2024년 여름이 됐을 때는 이제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아서 헐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싸게 팔려면 2023년 여름에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챔스를 못 갔을 경우. 챔스 못 가고 케인도 나간다 그러고 콘테도 떠날 경우엔 팀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이미 토트넘은 젊은 공격수를 많이 사놨잖아요. 히살리송, 쿨루셉스키가 있기 때문에 힐까지 있고 힐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 이후를 생각한 이선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전급 공격진 중에 손흥민이 최고령이긴 합니다. 그래서, 케인보다도 한 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여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손흥민이 여름 이적 시장에 옮길 가능성은 생겼다는 것이죠. 네네.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다 짜맞춰 봤을 때 안 될 일까지는 예, 아니다라는 안 될 것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된다는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지 보도, 그러니까 독일 현지 보도에 네. 신빙성이 좀 별로 예. 없다. 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까지 얘기했는데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의견을 생각을 해야 말씀해 되는 게 어쨌건 간에 현재로서는 어쨌건 노니우 쿼터가 해결된 선수는 비니시우스 한 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최우선 영입 목표 당장 다음 여름은 벨링엄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드 벨링엄. 예, 그리고 벨링엄을 영입하게 된다면 벨링엄이나 이제 발베르데가 아예 측면에서 뛸 수도 있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벨링엄 노니우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노니우죠. 영국인이잖아요. 아, 그쵸, 영국이니까. 예, 노니우예요. 노니우라서 예. 이제 그 선수 데려오려면 말씀하신 대로 밀리탕이나 호드리그도 그렇죠. 얻어야 더 되는 추가적으로 얻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당장 케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케인이 더 급해요, 토트넘은. 케인이 왜냐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2024년까지여가지고 케인이 24, 손흥민이 25.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케인마저 떠나게 된다면은 손흥민을 더 쉽게는 못 보내게 되는 상황이 오는 데다가 바이언이 케인을 주시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은 공신력 있는 매체들에서도 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 나게스만 감독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언은 왜냐면 마네를 조금 실패한 게 있잖아요. 마네 실패한 게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실패해요? 아니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워요. 현재까지. 실망스러운 그 게 나이도 사실이에요. 있으니까 오자마자 잘해줬어야지 뭐 적응기를 초반에 거칠 그런 초반에는 선수가 괜찮아 아닌 보였는데. 거죠. 예, 초반에는 역시 가면 예. 갈수록 이제 그러면 요새는 그래도 다시 골은 조금 넣고 있는데 경기 내용이 그나브리보다 더 떨어질 정도예요. 에이징 커브가 와버리는 것인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약간 그런 그 리버풀에서 안 좋았던 뭐 그런 모습 뭐 같은 느낌이죠. 어쨌건 예, 연장선상에서. 마네가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통파 공격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이언은 케인을 정말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케인이 만약에 바이언 이적에만 합의를 한다면 1억 유로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독일 쪽에서는. 그래서 1억 유로를 쓴다고요? 예. 바이에른이? 와. 그러니까 오, 왜냐면 리카가 그 나이에 8,500 독일에서. 리카가 8,500만이잖아요. 예. 리카가 와, 이상하게 근데 있었던 근데 거지. 나이가 꽤 있는데 그거를 근데 쓰는- 예, 그렇게 쓸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케인만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30세 이상 선수를 영입한 지가 언제가 됐는지 기억이 네. 가물가물할 정도로 매우 오래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건 간에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걸로 영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할 부분이 근데 있다. 또 그 그 브라질 네. 유망주들한테 네. 3, 4천만 유로를 한 명 한 명씩 투자하면서 저 돈 버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 결국 몇 년 버티니까 예. 비니시우스 소드리고 다 터지는 걸 터졌죠. 보면서 네. 이제 레알은 몇 좀만 있으면 헤이니에도 터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더 유망주들 살 생각을 할 것 같지 뭐 손흥민한테 그 돈 쓸 가능성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아니, 약간 좀 그래 왔다는 거죠. 최근 경향은 그렇다 예.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의 클래스에 있는데 내년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32세죠. 만으로 31세죠. 아무튼 31세인 선수한테 예.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를 쓰고 싶어 할 것이고 토트넘이 얼마를 부를 것인가 사이에서 그건 이게 쉽지 않죠. 좁혀질 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렵죠. 마네랑 동갑이고 마네랑 뭐 비슷한 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손흥민은 득점을 해봤지만 이번 발롱도르에서 마네가 높았던 것처럼 뭐 비슷한 급으로 볼 때 마네가 올해 옮기는데 30에 옮기는데 3,200만 유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뒤야. 손흥민이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레알이 뭐 사봤자 3,200만 유로보다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근데 토트넘은 이 예. 선수가 핵심인데 리버풀이 마네 보내는 것처럼 우리 세대교체 중이니까 보내줄게 이렇게 나올 리가 예. 없잖아요. 현실적이 돈이 안 되려면 맞아요 중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안 했다면 내년 여름에 공짜가 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다면 바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 그랬으면- 바로 와라.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여름에 이미 갔어. 그렇죠. 예. 선택지 많았죠 여태까지. 예. 어찌됐거나 네. 뭐
레알로 갈 수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 뭐 기량적으로 봤을 때. 예,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아 기량이야 뭐 당연하죠. 예. 가서 바로 저는 그 필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처럼 벤제마가 다쳤을 때 뭐 나와가지고 뭐 골도 잘 넣고 잘했겠죠. 저희가 그리고 뭐 손흥민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승도 하는 했겠죠. 얘기인데 네. 센터포드도 뭐 임시적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죠. 뭐 이론적으로도 호드리구도 비니시우스랑 하는데. 좌우에 잘 맞을 거고 호드리구도 하는데 거기 좋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건 지금은 갈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네. 그때 이거 이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이 안 돼서 그랬다라면은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건 간에 조금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들도 크고 있고 발베르데도 측면에서 너무나도 미친 듯이 골 넣어주고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하고 있었다면 이런 그 이적설 루머가 나올 상황이 안 됐을 텐데 말이 되잖아요. 지금 팀도 안 좋고 뭐 그치. 여러 가지 콘테 유벤투스 복귀설도 나오잖아요. 거의 사실 저는 찌라시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한류로서 사실 이제 많은 그 유럽의 언론사들도 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흥미로운 얘기다. 뭐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이죠. 슈퍼르타인츠 얘기도 결국엔 뭐 그런 정황을 보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득점왕 발론도르 11위? 근데 이번 시즌 득점이 뚝 떨어졌고 이거 언해피해 보이네? 네. 쓸 수 있을 것 같은 걸?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은 팀 실제로 성적 이제 보수 뭐, 이러면서 뭐 에버튼 감독 할 때 뭐 어쨌건 간에 잘 좋게 결국은 봤었고. 그리고 이적설 같은 거 볼 때 언론사도 중요하지만은 아니 매체도 중요하지만은 기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자가 그렇게 신빙성이 높은 기자는 아니다. 그런 분은 거죠. 아니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